자, 이번에는 공개 문제 4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맨 처음에 그 테스트 동작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양식으로 한번 하는 법을 하고, 테스트 동작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문제부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까지만 이렇게 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항상 테스트 동작을 실행시키는 조건은 PB1. 자,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동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같은 거는 미리 써놓으시면 편해요. 3, 4, 5, 6, 7, 8, 9. 그래서 프로그램은 9번에서 프로그램 종료를 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좋고, 자, 왼쪽, 요 1번 선이, 세로선이 있을 때 1번의 왼쪽이 조건인데,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건이 푸시 버튼 1 눌렀을 때, 그 다음에 1번에서 오른쪽 한 칸이 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력은 여기서 공구 실린더가 전진을 한다. 그래서 공구 실린더 1번 공구 실린더 전진을 하면 솔리네이드 1번 신호 켜지고요. 녹색 램프가 켜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녹색 램프, 그린 램프, GL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의 왼쪽, 지금 1번 선의 결과, 그 다음에 2번 선의 조건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공구 실린더가 전진을 한 거예요. 공구 실린더가 전진을 했으면 얘가 위에 올라갔으니까 리밋 스위치 2번. 자, 리밋 스위치 2번이 다음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칸이 결과. 자,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하고요.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합니다. 자,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하려면 솔레노이드 2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1번에 대한 신호를 꺼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3번이 전진을 한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있고요. 램프는 뭐 켜진 게 계속 켜 있으니까 별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선의 왼쪽 조건은 자, 공구 실린더가 후진을 했으니까 리밋 스위치 1번도 반응을 하고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했으니까 리밋 스위치 4번도 반응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스위치가 반응을 해야 된다. 자, 두 개의 스위치가 반응을 해야 된다. S1번, S4번.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가 또 반응을 했을 때, 자, 3번 메모리가 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이 일어난다. 자, 송출 실린더가 전진을 한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4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 램프가 켜있다가 꺼진 걸 알 수 있죠. 자, 그린 램프를 꺼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4번 줄에 왼쪽 칸에서 일어난 일은 송출 실린더가 전진했으니까 리밋 스위치 6번이 작동했을 것이다. 그걸 4번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른쪽에서 일어난 일은 없고 황색 램프가 켜졌는데 IL 켜졌는데 타이머가 작동이 됐죠. 그러니까 타이머 1번 2초 이런 조건을 주셔야 되고요. 자, 5번 줄의 왼쪽은 타이머 1번이 2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라는 조건을 만족을 했으면, 그래서 5번 줄의 왼쪽 칸, 오른쪽 칸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송출 실린더가 후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4번 후진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색 램프가 꺼졌죠. 황색 램프가 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램프가 꺼진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6번 선의 왼쪽 줄은 송출 실린더가 후진을 했으니까 리밋 스위치 5번, 자, 리밋 스위치 5번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칸의 오른쪽 칸에는 가공 실린더가 후진했습니다. 후진했으니까 솔레노이드 3 신호를 꺼준다 하면 되고요. 자, 7번 칸의 왼쪽 줄, 자, 가공 실린더가 후진했으니까 리밋 스위치 3번이 반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칸 보시면은 자, 배출 실린더가 전진을 했습니다. 솔레노이드 5번. 그 다음에 8번 선의 왼쪽 칸 배출 실린더가 전진했으니까 리밋 스위치 8번. 리밋 스위치 8번 닫고요. 8번 선의 오른쪽 칸 자, 배출 실린더가 후진했으니까 솔레노이드 5번의 신호를 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선의 왼쪽 칸 자, 배출 실린더가 후진을 했다. 그러면 리밋 스위치 7번이 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공개 문제 그 테스트 동작을 위한 기초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XG5000을 실행을 하고요. 자, 기초 세팅은 해놨어요. IO 파라미터랑 글로벌 변수까지 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 표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맨 처음에는 다 볼 필요 없고, 조건과 메모리만 보시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자, 푸시 버튼 1을 실행을 해요. 자, 푸시 버튼 1을 실행을 하고, 결과는 1번 메모리를 실행을 하고요. 자, 자기 유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줄 같은 경우는 여기 9번 신호로 프로그램을 끌 거기 때문에 비접점 달아서 출력까지 달아주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은 자, 리미트 위치 2번이 동작을 했을 때 자, 2번 메모리 켜주고요. 자, 습관적으로 여기서 이게 딱 무의식 중에 자, 무조건 자기 유지 달고요. 그 다음에 앞 단계 릴레이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은 자, 리밋 스위치 1번과 리밋 스위치 4번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메모리 켜고 한번 자기 유지 해줍니다. 이렇게 리밋 스위치 두 개가 조건이 될 때는 자기 유지가 이 두 개를 포함하게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유지를 달아주셔야 되고, 자, 단계 릴레이까지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4번 메모리 실행시키려면 자, 리밋 스위치 6번 그 다음에 4번 메모리 달고요. 자, 자기 유지 달아주고요. 앞 단계 릴레이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4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선을 세로 선 하나 빼준 다음에 F10키 누른 다음에요. 자, 타이머를 불러올 거예요. 이름 TON이라고 치면은 딜레이 타이머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불러온 다음에 여기 변수 선택할 때 이름을 T1이라고 칠게요. T1이라고 짓고 입력 시간 T1 2초라고 했으니까 여기 PT 앞에다 커서 놓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입력하는 양식은 T 샵 ES 이렇게 달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타이머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은 여기 T1이라고 써있죠. 여기 T1에서 나오는 출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A 접점 달고 T1.Q 이렇게 쳐주고요. 출력은 자, 5번 메모리 그 다음에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 단계 릴레이 달아줍니다. 자, 여섯 번째 메모리는 자, LS5번이 실행됐을 때 M6을 실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 단계 릴레이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 자, 리밋 스위치 3번이 동작을 했을 때 메모리 7번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자,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 단계 메모리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메모리는 자, LX 8번으로 동작을 하고, 8번 메모리 키고요. 자기 유지 해주고, 자, 앞 단계 릴레이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7번이 동작했을 때, 자, 9번 메모리 달고요. 자,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 단계 메모리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9번까지 순식간에 쭉 짰고요. 이 9번 메모리가 하는 일이 아까 맨 처음에 자, 비접점으로 프로그램 위를 끊어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입력부를 다 짰고요. 그 다음에 출력부를 짜볼게요. 출력부를 짤 때는 여기 조건은 필요 없고 이제 메모리 출력 램프 이것만 보고 짜시면 돼요. 이것만 보고 짜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요. 먼저 출력을 달아줘요. 출력에 필요한 게 일단 솔레노이드 5개는 전부 동작을 합니다. 자, 솔레노이드 5개 전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램프는 GL이랑 YL 녹색과 노란색만 사용이 됐어요. 녹색과 노란색 이렇게 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솔레노이드 1을 키는 신호와 끄는 신호 찾으면 돼요. 솔 1을 키는 신호는 1번, 끄는 신호는 2번이에요. 그러니까 키는 신호는 A 접점 F3키로 켜주고 끄는 신호는 B 접점 F4키로 단축해요. 이렇게 하시면 1번 신호로 켜지고 2번 신호로 끄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호는, 플래닛 2번 신호는 2번, 아니 2번. 여기 얘는 거의 세트일 경우가 많아요. 얘를 뭐 미리 끄지 않는 이상 세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플래닛 3번은 2번으로 키고요. 6번으로 끕니다. M2번으로 키고요. 6번으로 끕니다. 자, 솔레드 4번은 3번으로 키고 5번으로 끕니다. M3, M5 이렇게 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신호는 7번으로 키고 8번으로 끕니다. 7번으로 키고 8번으로 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램프가 아니라 이제 솔레노이드는 다 연결했고요. 자, 램프는 녹색은 1번으로 키고 3번으로 끈다. 자, 1번으로 키고요. 3번으로 끈다.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4번으로 키고 5번으로 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프로그램의 입출력부를 다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뭐 그냥 그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터를 동작시켜 볼게요. 시뮬레이터를 키고, 자, 쓰기 눌러서 일단 오류나 경고는 뜨지 않았고요. 이걸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시뮬레이터 킨 다음에 실행시킨 다음에 한번 동작을 보도록 할게요. 동작을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동작한다. 1번 실린더가 열고 닫고 할 때 1번, 2번, 3번 동작하고 멈췄다가 3, 2, 4 1, 3, 2 아니 1, 2, 3 3, 2, 4 라는 순서로 움직인다. 1, 2, 3, 3, 2, 4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키시고 얘가 1번 공급 실린더가 1번이에요. 가공 실린더 2번이고 1, 2, 3 움직이고 3, 2, 4 움직인다. 이렇게 눈이 따라가셔야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1번, 2번, 3번 3번, 2번, 4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 1번, 2번, 3번 3번 뒤로, 2번 뒤로, 4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고요. 3번 실린더 나왔을 때 멈췄었나요? 자, 일단 노란색 램프가 3번 멈췄을 때 2초간 멈추는 거고 처음에 공급 실린더 왔다 갔다 할 때 녹색이 켜지는 거예요. 자, 녹색이 먼저 켜지고 노란색이 켜집니다. 다시 눌러보면 녹색 켜졌고 멈춰있을 때 노란색 3번 그래서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공개문 이거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걸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테스트 동작이라고 그냥 부르면 편한데 이 단속 연속 부가원 3를 여기서 다 하는 건데 얘를 뭐라고 이름을 하나 줘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순서도가 있으니까 이 순서도 작업을 해볼게요. 혹시 제가 한글 파일에다가 얘를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작업을 해놨으니까 작업을 해봅시다. 일단 맨 처음에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은 PB2를 누르는 겁니다. PB2를 누르는 거고 공작물이 있어야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없으면 투입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작물에 물체가 있나 없나 감지하는 센서, 매거진에 달린 센서 1번 센서고요. 자, 메모리 미리 써놓을게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대충 일단 써놓고 남으면 지우면 되고 필요하면 더 쓰면 되니까요. 자,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 공급 실린더가 전진을 합니다. 자, 솔레노이드 1번이 전진이죠. 솔레노이드 1이 전진을 한 건 리밋 스위치 2번이 감지를 하고요. 자, 이게 리밋 스위치 2번이 감지가 됐을 때 모터 회전, 자, 드릴 모터 키고요. 그 다음에 자, 드릴 모터가 켜졌을 때 켜지고 2초 후에 자, 타이머 11번 켜서 2초 후에 가공 실린더가 하강합니다. 가공 실린더 하강, 가공 실린더는 솔레노이드 3번으로 동작을 시키고요. 하강이 전진이에요. 자, 전진했으면 리밋 스위치 4번이 응답을 하고요. 리밋 스위치가 4번이 응답을 하면 가공 실린더를 다시 올려요. 3번 신호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후진을 하게 되면 리밋 스위치 3번이 반응을 할 거고 자, 3번이 들어왔으면 가공 모터 정지니까 드릴을 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주셔도 되는데 저번에 공개 3 풀 때는 이쪽에 조건으로 줘서 풀었죠. 근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공급 실린더 후진 바로 때려도 됩니다. 공급 실린더 후진이니까 솔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솔2 이렇게 다 주셔도 돼요. 자, 공급 실린더를 후진을 했으면 자 리미트 위치 1번이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출 실린더 전진이니까 솔레노이드 4번이 전진하고요. 자, 솔레노이드 4번이 켜졌으면 리미트 위치 6번이 반응을 할 거고 전진이 끝난 다음에 자 전진이 끝나고 2초 후니까 자 타이머 12번이 2초 후에 자 통출 실린더를 후진을 시킬 거예요. 4 마이너스 자, 후진을 했으면 리미트 위치 5번이 반응을 하고요. 자 리미트 위치 5번이 됐으면 후진이 됐으면 컨베이어를 구동시키래요. 그래서 제가 컨베이어를 구동시키는 거를 컨베이어를 구동시키는 걸 중요하다고 했죠.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컨베이어가 돌아갈 때, 자, 비금속이면, 자, 비금속이면은, 자, 배출 실린더, 배출을 하라. 이런 겁니다. 조건. CV 비금속이면은, 자, 배출 실린더 작동해라. 솔레노이드 5번 작동하고요. 자, 작동했으면 리미트 위치 8번 반응할 거고, 그러면 전진 신호 끊어주고, 그럼 다시 후진하면 리미트 위치 7번 반응할 거고 그러면은 종료가 된다. 배출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다른 덱을 한번 줘보고요. 자,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은 자 금속이다. 자 컨베이어 들고 금속이다. 사실 여기 컨베이어라는 조건은 안 줘도 되긴 되는데 그냥 저는 습관처럼 주고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가 돌고 금속이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 종료. 이렇게 하고 물체가 있으면 또 하라는 건데 얘는 연속 동작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자, 단속 프로그램은 이렇게만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짜주면 되고 또 색을 줘볼게요. 그래서 색 줘보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 28번 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8번 다음에 녹색이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 끝에다가 좀 모아놓고요. 끝에 모아놓고 자, XG5000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 짰던 거 시뮬레이터 끄고요. 자, 기본 프로그램 짰던 건데 저는 이름표 붙이는 걸 좋아해서 기본 프로그램 테스트 동작 그리고 그냥 이름 한번 써보고요. 여기 출력부 이렇게 이름 써보고요. 자 지금 짜는 응용 프로그램은 지금 9번이랑 1번 사이에다가 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칸이 저는 지금 2줄밖에 없는데 줄을 확보를 해볼게요. 자, 컨트롤 L키 누르면 확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21부터 32니까 12줄 필요한데 자기유지까지 하면 24줄 정도 이거 24번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단 막 눌러봤어요. 자, 여기서 이름을 또 줘줄게요. 응용 프로그램으로 응용 프로그램은 예전 시험 바뀌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 습관처럼 쓸게요. 자, 조건 자, PB2랑 S1이 반응을 하면 21번 메모리에 저장해라 그런 거죠. 자, PB2랑 S1이 반응을 하면 자, 21번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요. 자기 유지를 해라. 끄는 신호는 이따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줄은 자, LSE가 반응을 했을 때 22번 메모리 켜라. 자기 유지해주고요. 앞단계 메모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자, 드릴이 돌았을 때 드릴이 돌았을 때 일단 2000번 메모리 달고요. 자기 유지도 해주고 중간에 타이머를 달아줘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드릴이 돌고 2초 후에 얘가 전진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N 달아주고 T11번 달아주고요. 시간을 T-2S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메모리는 자, 리밋 스위치 4번으로 키고요. 자, 24번 메모리 실행하고 자, 자기 유지 해주고 앞단계 릴레이를 달아주고 여기 앞단계 안 달았네요. 25번째 줄은 리밋 스위치 3번이 켜졌을 때 25번 메모리에 저장하고요. 자기 유지해주고 앞단계 릴레이 달아주고요. 자, 26번 메모리는 자, 리밋 스위치 1번이 눌렸을 때 26번 켜주고요. 자, 자기 유지해주고 앞단계 메모리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리밋 스위치 6번이 켜졌을 때 27번 메모리에 저장하고 자, 자기 유지해주고 앞단계 또 달아주고 여기도 아까 타이머가 필요했어요. 타이머를 달아줍니다. T12번을 달아줍니다. T#2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메모리 리밋 스위치 5번이 켜졌을 때 M28번 켜주고요. 자기 유지 해주고 앞단계 릴레이 달면 되는데 28번은 중요하다 그랬죠? 얘는 노란색으로 색깔 표시했잖아요. 이름을 써줄게요. 엔터 2번 누르면 이렇게 설명문 쓸 수 있는데 여기 컨베이어 얘가 컨베이어다. 28번이 컨베이어를 돌리는 메모리다. 중요한 신호다. 자, 그 다음에 29번 신호 달아볼게요. 자, 컨베이어가 돌고 비금속이다. 자, 28번 메모리와 29번은 달라요. 얘는 다른 겁니다. 28번 메모리가 얘를 동작시키는 거니까 얘랑 얘는 별도라고 보셔야 돼요. 자, 조건이 비금속일 때 자, 29번 메모리 켜고요. 자, 자기 유지해주고 자, 앞단계는 28번 메모리죠. 28번 메모리 켜주면 되고 자, 저번에 했었는데 얘 이렇게 하면은 지금 컨베이어가 돌 때 센서가 반응해서 바로 얘가 동작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없지만 자, 이동 시간을 잡아주셔야 된다. 여기다가 할 때 다 상세하게 써주면 더 좋은데 제가 칸이 좀 부족해서 자, T# 저번에 2.5초 줬었나 했더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2초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 8번이 동작했을 때 30번 메모리 자, 30번 메모리로 자기 유지해주고요. 앞단계 M29번 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7번이 동작을 했을 때 자, 31번 메모리 켜주고요. 자기 유지해주고요. 앞단계 메모리 이렇게 써주면은 일단 31번까지 짠 거고요. 칸이 아슬아슬해서 좀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베이어 돌고 금속이라는 조건이다. 금속 센서가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얘를 32번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32번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자,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단계 메모리 여기서 31번 달면 안 되는 거예요. 31번이 아니라 녹색의 앞단계는 요 컨베이어다. 28번 메모리를 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31번은 배출 종류죠. 얘도 한번 설명서를 써줄게요. 배출 종류고 자, 32번은 저장했을 때 끝나는 신호예요. 저장하고 끝나는 신호. 저는 얘를 이렇게 병렬로 묶어서 출력을 달아버립니다. M100이라는 신호를 달아서 M100이라는 신호가 프로그램 종료 신호예요. 그래서 이 M100이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첫 줄에다 가서 메뉴로 가서 M100으로 프로그램을 차단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단 짰고 입력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짰고요.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요 금속이랑 비금속에 대한 판단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프로그램 다 짜고 밑에다가 자, 설명문, 자, 금속, 비금속, 판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선 자, S2라는 센서가 있어요. 제 거의 기계는 S2는 용량형이에요. 비금속. 얘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비금속이라는 신호가 반응해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자기 유지해주고 자, 앞단계 릴레이를 다는데 자, 금속이 판단하기 전에 앞단계는 컨베이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베이어 신호를 달아줍니다. 컨베이어 신호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S4였나? 자, S4 신호는 금속만 감지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금속 이렇게 신호를 달아주고요. 자기 유지해주고 역시 앞단계는 그냥 습관적으로 위에 거 다시면 안 되고요. 이 위에 M28 컨베이어 돌렸던 신호를 딱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 된 게 아니라 이 비금속 신호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전부 다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말로만 제가 비금속 써놨지 모든 물체를 감지하는데 자, 금속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 신호를 끊어주게 되면은 비접점으로 달아주게 되면 아이고 금속이죠. 자, 금속 비접점으로 달아주게 되면은 금속일 땐 반응하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비금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금속 비금속 판별 프로그램 2줄짜리입니다. 항상 나오는 거니까 꼭 사용법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달아야죠. 출력. 자, 지금 얘는 테스트 모드에 달았던 건데 테스트 모드 밑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막 수업하다가 보면은 자, 솔레노이드 1번, 자, 21번 메모리로 키고 25번으로 끄는 거예요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알아들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자, 21번으로 키고 25번으로 끄라. 21번으로 키고 25번으로 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꼭 얘를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한 줄에다 쭉 단 다음에 선생님 안 돼요. 갑갑합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직렬로 다는 게 아니라 병렬로 답니다. 이 조건은 이 조건끼리만 하는 거고 얘를 이렇게 한 줄에 쭉 직렬로 달아버리면 요 4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4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달면 이 조건 만족했을 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이 조건 만족했을 때 또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2번을 동작시키는 신호 여기 25번 신호죠. 25번 신호. 그 다음 M25로 달아주시고요. 솔레노이드 3번은 23번, 24번 신호네요. M23번, 비접점 M24번 이렇게 달아주고요. 솔레노이드 4번은 26, 27번, M26번, M27번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솔레노이드 5번은 29번, 30번이네요. M29번, M30번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돌아가요. 드릴과 CV. 드릴은 22번으로 켜고 25번으로 껐어요. 먼저 출력을 드릴, 출력 CV 컨베이어 이렇게 달아주고요. 드릴 신호 M22로 켜고 M25로 끈다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컨베이어는 28번으로 킨다 이렇게 달아주시고 끄는 신호는 딱히 없어요. 이 컨베이어 모터는 그냥 프로그램 꺼질 때 M100이 신호 끄면은 그때 자동으로 다 꺼집니다. 그 다음에 램프에 관한 건 없네요. 일단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 확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고 에러 없고요. 장비 실행을 한 다음에 자 PB2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일단 매거진에 재료를 안 넣었어요. PB2 눌렀을 때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 화면에 여기 파란색 들어오죠. 전기가 통한다는 건데 매거진에 없으니까 동작이 안 돼요. 자, 매거진에 일단 2개 넣어놓고 연속 동작은 되면 안 되죠. 지금 금속을 먼저 넣었어요. 멈추니까 잘못된 줄 알았는데 지금 잘못됐네요. 반응하자마자 꺼졌죠? 자,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때는 제가 타이머를 안 준 거예요. 자, 금속일 때 저장 종료를 바로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줄 추가를 해볼게요. don 많은 에러를, 이거 숫자 제가 13번까지 써서 지금 14 써도 되는데 15 써도 상관없죠. 예전 거랑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중복만 안 되면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숫자가 헷갈려요.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요 숫자를 씁니다. 숫자 그냥 순서대로 뜨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게 의미 있는 행동도 아니고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얘는 5초 정도 주면 되는데 많은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은 아, 얘가 왜 고장이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센서를 일단 맞아 멈췄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 타이머를 안 단 경우가 흔한 경우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공구 실린더 전진하고 모터 회전이 잘 표시가 안 돼요. 이 프로그램 상에서 실전이라면 뭐 소리도 나고 예 보이겠지만 얘가 전진하고 얘가 돌면서 2초간 멈춰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통출 실린더 전진하고 얘가 그 컨베이어로 밀고 2초 후에 후진하는 거잖아요. 렉이 걸렸을 때 우리가 렉이라고 느끼죠. 어떤 상태인지 좀 알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시키고 우리 플래시 한번 할게요. 자, 시키고 젤을 넣어놓고 PB2 누르면 자, 지금 돌고 있고요. 2초간 멈춰 있고 이 상태에서 2초간 멈췄다가 뒤로 가고 컨베이어 타고 가다. 금속이니까 아까 끝까지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컨베이어 멈췄고요. 자, 연속 동작은 당연히 안 하고 앉았으니까. 현재 플라스틱 하나, 녹색이 플라스틱인데 다시 PB2 눌러보면 또 동작을 하고, 항상 또 눌러서 동작이 돼야 돼요. 자,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배출 실린더가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정상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만 멈춰보지 마시고 한 번 더 넣어서 한 번 또 동작해보세요. 얘가 저장 종료했을 때는 잘 되는데 배출 종료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짠 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짜여져서 동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단속 프로그램을 잘 짠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 단속 동작은 잘 짠 거고, 이제 연속 동작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동작은 여기 보시면 자, 공정 순서대에 맞게 여기 단속 동작 짰으니까 하고, 자, 공작물을 재질 구분 없이 3개 이상을 적재를 하래요. 그 다음에 자, PB3 스위치를 누르면 3번 동작하고 종료하래요. 재료가 3개 있어도 3번 동작하고 4개 있어도 3번만 동작하고 5개 있어도 3번만 동작하는 거예요. 자, 보통 PLC 할 때 이렇게 횟수가 나오면 카운터 기능 이용하면 됩니다. 카운터 기능 이용하면 되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고 한 번, 또 2번, 3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몇 번 하라고 지정했으면 카운터 쓰는 게 맞고요. 작게 돌릴 때 있어요. 작게. 여기 한 가공 실린더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했다, 다시 상승했다, 다시 하강했다, 이렇게 부분적인 거 할 때 뭐 그런 거 한 2번만 해라. 이렇게 횟수가 적고 V가 적을 때는 그냥 카운터 안 쓰고 요거를 프로그램 한 3-4줄 더 짜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사이클을 돌려야 되고 횟수가 3번이니까 요걸 풀 사이클로 3번 짜는 거보다 그냥 카운터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일단 연속을 짤게요. 보통 이런 카운터가 나올 때는 연속을 먼저 짜야 되고, 일단 연속이 무한대로 되게 짠 상태에서 카운터 기능에 의해서 3번째 멈춰라, 그렇게 짜는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을 짜는데, 자, 연속을 짜는 방법은 자, 응용 프로그램 시작 부분으로 가서 일단 4줄 추가해서요. 자, 얘를 독립을 시켜요. PB2, S2를 여기 독립을 시켜서 자, 얘 단속이라고 할게요. 자, 단속 프로그램을 자, 자기유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PB3 눌렀을 때 역시 재료가 있어야죠. 매거진 센터에 재료가 있을 때 얘는 연속이라고 할게요. 자, PB2를 누르면 단속 동작을 하고 PB3를 누르면 연속 동작을 하는 신호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아까 21번이 공구 실린더 전진하는 신호였는데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신호를 없애고 얘는 단독일 때도 동작을 하고 한 줄 추가해서 자, 연속일 때도 동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짰을 때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자, 연속일 때는 여기 밑에서 한 줄 추가해서 자, 연속 신호가 죽을 때 제가 표를 보시면은 단축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Shift F2키 은변한 검출 접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Shift F2키 얘를 불러와서 자, 이 신호가 살아있고 자, 재료가 있으면은 연속 신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앞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자, 재료가 있을 때 PB3를 누르면 얘가 살아있어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프로그램 종료키를 여기다 붙여서 이 신호도 꺼지는 거죠. 한 바퀴 돌고 나서 프로그램이 꺼지는데 재료가 있으면 이 신호가 꺼질 때 다시 한번 꺼질 때 신호를 한번 더 공급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얘는 다시 연속으로 신호가 또 가서 사이클이 한 바퀴 더 도는 이런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렇게 이 연속 동작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나오니까 이게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짜시면은 일단 연속 동작을 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기능을 짤 거예요. 카운터 위에다 짜셔도 되고 아래다 짜셔도 돼요. 위치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여기 연속 동작 짜는 김에 여기다가 모아서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F10키 누르고요. CTU라고 치시면은 가상 카운터라는 게 나옵니다.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 CU 가상 카운터 이 CU라고 하는 데다가 신호가 한 번, 두 번,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는 한 번이에요. 신호가 뭐 켜지는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이쪽에 얘가 이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기 PV에다가 제가 원하는 숫자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3, 5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 CV가 현재 숫자예요. 기본적으로 0인데 신호가 들어가면 얘가 1로 바뀌고 또 신호가 들어가면 2로 바뀌고 그래서 이 PV와 CV의 숫자가 같아지게 되면 출력해서 신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다 셌다. 원하는 숫자까지 다 셌다. 그 상태에서 다시 카운터를 꺼주고 싶으면 이 R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신호를 공급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CTU 요 가상 카운터를 불러올 거예요. 카운터 이름은 C1이라고 할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들 편하게 지세요. 자, 그러면 얘를 언제 끌 거냐? 언제 끌 거냐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그냥 3번 동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3번 동작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동작을 끝을 세는 거야. 한 동작의 끝. 한 동작의 끝이 뭐냐면 얘예요. 얘. 엠팩. 프로그램이 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간에 항상 마지막에 M100을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M100을 이용해서 신호도 꺼주고 그러니까 M100이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V 앞에다가 제가 원하는 숫자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3 3번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C1의 출력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꺼주면 됩니다. C1의 출력을 이용해서 일단 F4 눌러서 C1.Q라는 신호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연속 동작만 끄면 되죠. 이 프로그램도 달아주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PB3를 눌렀을 때 연속 신호가 들어오고 자기 유지가 되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요. 3개가 되는 순간 여기서 출력 신호가 나가면서 얘를 차단을 합니다. 얘도 차단을 하죠. 이 신호가 살았으니까. 이 프로그램 종료 신호가 들어오면서 얘도 이 프로그램을 끊고 카운터도 이 프로그램을 끊게 되는데 먼저 얘가 프로그램을 끊는 순간 연속이 꺼지면서 여기서 또 연속을 돌리려고 할 거예요. 재료가 있다면 연속을 또 돌리려고 하는데 타이머가 요거 지나갈 때까지 타이머가 얘를 꺼주기 때문에 얘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이 동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거 카운터가 위치라던가 뭐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얘가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꺼지는 순간에 얘도 뭐 동시에 한다던가 발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C1이
좀 천천히 꺼지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옆에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이 떴다는 거는 여기 카운터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다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요 CU에는 신호를 줬고 PV도 줬는데 요 R값을 안 줘서 그래요. R값을 안 줘서 얘가 빨간색이고 현재 상태로는 얘를 쓸 수가 없는데, 자, 얘 언제 리셋을 시킬 거냐? 얘는 셀프로 리셋을 시킬 거예요. 셀프로. 자, 여기 c1.q 라는 출력값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간색이 사라지면서 얘를 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은 얘가 그냥 이쪽에 신호를 준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꺼버리기 때문에 이쪽 신호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꺼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타이머를 살짝 달 거예요. 타이머 뭐 100이라고 해볼게요. 자, 숫자 까먹어서 안 달렸네요. TON 펑션은 이게 칸이 좁아서 그래요. 칸이 좁아서 여기 좀 칸을 더 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살짝 미세하게 렉을 주게 되면은, 자, C1이 나가면서 연속 신호를 끊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가동되지 않고 0.5초 후에 얘 스스로도 자기를 초기화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3번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시뮬레이터를 한번 켜보고, 자, 일단 오류는 없어요. 오류가 없다고 꼭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란 건 아닙니다. 그때 다른데, 자, 대시를 켜보고요. 자, 초기화시키고, 자, 재료를 한 4개 넣어볼게요. 4개 넣고 3번 하고 멈추는 거니까 4개째 제품이 들어와도 멈추는 걸 보려면 이렇게 4개 이상 넣어놓고 실험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거 가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카운터도 보세요. 지금 하나가 가면서 엠백이 실행이 되면 여기 하나 카운터 CV 값이 하나가 1이 추가가 됐고요. 자, 두 번째 거는 플라스틱이 지나가는데 비금속이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쳐내게 돼요. 카운트 2가 됐어요. 얘가 가면서 얘가 3이 되면서 이제 멈춰줄 거고, 여기 재료가 지금 들어가 있지만 얘가 튕겨냄으로써 이 네 번째 거는 가동이 되지 않는다. 자, 3번만 하고 멈추는 연속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 동작, 자, 구분 없이 3개 이상 넣고요. 곡제된 상태에서 PB3 눌러서 탭 사이클 연속 작동하고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 조건 1번. 자, 컨베이어에서 공작물을 공급 후 공작물의 재질이 금속이면, 앞에 설명 어려운데. 자, 금속이면 노란색 불 켜지고, 비금속이면 노란색 깜빡여라 0.5초씩. 자, 그러면은, 얘는 쉬웠죠? 자, 시뮬레이션 끄고. 자, 노란색에다가 금속이면 노란색 키래요. 노란색, 옐로우드. 금속이면은, 자, 금속이면 노란색 켜라. 이렇게 키고요. 자, 비금속이면은, 얘는 0.5초씩 깜빡이라 그랬죠? 이제 A 접점 신호 주고, 언더바 T1S 이런 신호를 주게 되면은, 0.5초씩 깜빡깜빡 하면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은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노란색이 하나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매거진에 공작물이 있으면 녹색 켜지고, 녹색, 없으면 소등한다. 이거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죠. 매거진에 없으면 녹색 램프. 자, 녹색 램프인데, 매거진을 감지하는 센서가 S1입니다. 제 거는 변수가. 이렇게 달면은 매거진에 재료가 있으면 켜지고, 없으면 꺼지는 그런 신호가 만들어져요. 부가조건 1은 거저먹는 거죠. 자, 부가조건이 2번. 자, 연속 동작 중에 PB3 스위치를 누르면 재질에 관계없이 배출 박스에 배출합니다. 단 해당 사이클에만 적용을 합니다. 자, 연속 동작을 누르면, 연속 동작이 이제 재료가 있으면 계속 공급이 되는데, 특정 재료가 지나가는 동안에 PB3를 눌렀을 때는, 금속, 비금속 할 것 없이 무조건 배출 박스로 가라는 말이에요. 해당 사이클에서만. 그 재료가 배출이 된 상태에서 다음 사이클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가고, 이런 얘기인데,
저번에도 했었는데, 요 조건만 가지고는 살짝 좀 말이 안 된다. 살짝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짜보니까, PB3를 좀 살짝만 눌렀는데도, 연속이 켜지면서, 예, 배출로 주려는 신호도 동시에 켜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쯤에 한번 짜볼게요. 자, PB3를 눌렀을 때, 오로지 배출만 하는 신호를 만들 거예요. 배출이라는 신호를 만들 거예요. 자, 자기유지도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게 되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내가 연속을 하려면 무조건 PB3를 눌러야 되는데, 그럼 얘도 무조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조금 살짝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로 시작하자는 아니고, 좀 몇 개 지나간 다음에 눌렀을 때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관이 왜 시작하자마자 바로 타닥 0.1초 만에 더블클릭 따닥 했는데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나는 왜 안 눌렀는데? 나 아무 스위치도 안 눌렀는데 시작 스위치만 눌렀는데 왜 다 배출로 가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저는 그냥 제 편하게 해석을 해서 이게 감독관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안 되는 건데 좀 편하게 해석해서 한 이런 예, 완전 처음 신호 아니고 두 번째 신호를 따올게요. 그래서 두 번째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PBT를 누르면 배출하는 신호가 켜지도록. 그래서 일단 배출하는 신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배출하는 신호를 무조건 배출을 해야 되니까 이거잖아요. 정확히 하려면 한글 이거 보시면서 29번 신호가 배출을 하는 신호예요. 29번부터 원래는 CV 비금속일 때만 얘가 동작을 했는데 지금 요 배출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29번 자 여기죠. 이 조건에서만 동작을 했었는데 일단 한 줄 추가해서 자 배출이라는 신호가 활성이 됐으면 자 금속일 때도 동작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얘만 짜시면 안 되고 자, 원래 금속일 때 얘가 돌았잖아요. 얘는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돌면 안 되니까 한 칸 추가를 해서 자 배출 B접점을 다는 거예요. 배출 B접점. 배출이 안 눌렸으면 이렇게 정상 동작을 하고 배출이 눌렸으면 얘는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하기 전에 2번 먼저 테스트하고 갈게요. 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써줬고요. 시뮬레이터를 킨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신호 중에 제품을 4개 넣어보고요. 자,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지금 상태에서 누를게요. 원래 플라스틱은 어디로 갔나요?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 지금 금속은 원래 1로 가야 되죠. 금속은 1로 가야 되는데 제가 스위스를 누르게 되면은 배출을 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배출해야 되고 자, 금속만 더 넣어볼게요. 금속만 더 넣고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배출하고 이제 3번 했으니까 꺼졌어요. 다시 PB3를 눌러서 얘가 오는데 원래 금속 안 눌러볼게요. PB3를 안 눌렀으면은 얘는 끝으로 가서 떨어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금속일 땐 PB3 누를게요. 그리고 클릭했어요. 클릭했으면 얘는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쪽으로 왔고요. 이번엔 또 안 누를게요. 안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얘가 3개째니까 재료가 더 들어가 있지만 멈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가조건 3번을 해볼게요. 자, 비상정지를 누르면 정지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한다. 자, 비상정지가 보통 가장 흔한 패턴이 2개예요. 비상정지를 눌렀을 때 멈추고 다시 해제하면은 이어서 가는 게 있고 비상정지를 눌렀을 때 멈추고 해제하면 시스템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공개해서 3번 풀 때는 플러스 때 이어서 가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점프라는 명령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프로그램 맨 위로 갈게요. 프로그램 맨 위로 가서 그래서 EM 버튼 눌렀을 때 자, Shift F7번 눌러서 요 기능입니다. 여기 Shift F7번 확장 명령어가 있고요. 자, 점프 P1 자, 1번 위치로 점프를 해라. EM을 눌렀을 때 1번 위치로 점프를 해라 라는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자, P1의 위치는 출력부의 시작 부분이라고 있어요. 출력부의 시작 부분 여기 L79 제 거 기준으로 여기다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에 커서 놓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자, 레이블 확인 레이블 이름을 P1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프로그램이 뭐 기본 프로그램이든 뭐 그 테스트 동작 프로그램이든 뭐 응용이든 뭐든 돌다가 제가 EM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로 확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건너뛰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현재 상태로 정지. 그래서 진행 중인 실린더는 행정을 마치고 정진하고 전진하고 있었으면 일단 끝까지 가고 모터 멈추고 컨베이어 멈추고 녹색불 노란불 멈추고 적색 램프는 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제하면 초기화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실린더는 따로 안 건드려도 돼요. 실린더는 그냥 그 작업을 끝마치는 거니까 무조건 공기 때문에 갈 거고요. 모터를 정지를 시켜줘요. 여기다가 비접점 EM 달아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상 요 시뮬레이터 때문에 B접점 다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하실 때는 여기 A접점을 달아줘야 얘가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램프도 끄라 그랬어요. 얘도 컨트롤 C에서 그냥 다 램프 이렇게 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빨간색 적색 램프는 전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출력 전멸 녹색 램프 아니 빨간색 램프 레드 램프 이렇게 달아주고 얘는 EM 버튼 A접점 자, 실제 기계에선 B접점 다셔야 돼요. 실제 기계에선 B접점 다시고 신호를 F3 언더바 T1X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자, 버튼이 눌렸을 때 얘가 계속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EM 버튼은 특성상 그때 뭐라고 했죠? 얘는 그냥 자기유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스위치는 자동이 되죠. 우리 집에 있는 스위치도 한번 누른 상태에서 불이 계속 들어와 있죠. 근데 푸시 버튼은 내가 손을 누르고 있는 순간에만 버튼이 들어가 있고 손가락을 떼면 버튼이 다시 튕겨져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걔들은 이제 자기 유지를 해주는데 EM 버튼은 여러분들 실물 한번 눌러보시길 바래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기계과 학생들은 뭐 다른 기계에서도 빨간 버튼 많이 봤으니까 비상구 정지 버튼 누르면은 눌려져 있죠. 해제할 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해제하고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해제가 되고요. 얘는 살짝 어려운 게 초기화를 해야 돼요. 초기화가 뭐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히튼 초기화가 뭐냐? 실린더를 다 후진한 상태로 냅두고 모든 모터를 끄고 모든 램프를 끄래요. 대신에 부가조건 1을 반영을 하래요. 부가조건 1이 뭐길래? 부가조건 1은 요 매거진 말하는 것 같아요. 매거진. 요 가버는 동작을 할 수가 없죠. 초기화가 되면은 얘는 상관이 없는데 자 매거진에 동작이 있으면 켜지는 건 하라. 이거예요. 그럼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자 초기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줘야 돼요. 하나 짜줘야 되는데 짜는 위치가 중요해요. EM 눌러서 점프 문 위쪽에 짤 거예요. 위쪽에. 요 아래 짜면 안 돼요. 요 아래. 저는 요 개념을 알고서도 종종 멍 때리면서 요 아래다가 막 프로그램을 짰던 적이 있어요. 왜 안 되지? 그랬구나.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EM 아래다가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점프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짜면 안 되고 EM을 눌렀을 때 동작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려면 EM 위쪽에 짜주셔야 된다. 여기다 짜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해요. EM인 버튼이 눌렸으면은 자 뭐 하나의 신호를 만들어요. 초기화라는 신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유지도 해주고요. 자 그럼 원래 여기 걸린 A접점 여러분들 실전에 할 때는 B접점으로 달아주셔야 돼요. 자 EM을 눌렀으면은 초기화라는 신호가 사라지게 되고 자 EM을 풀었어요. EM을 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초기화가 이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기 유지가 된 상태에서 EM을 눌렀을 때 얘가 실행은 되지만 그리고 얘를 여기다 달 거예요. 밑에다 달긴 달 건데 일단 동작은 하지 않아요. 동작은 하지 않다가 왜냐면 요 EM 아래에 달린 것들은 이제 위에서는 실행은 되지만 밑에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가 EM을 해제하는 순간에 여기 달았던 게
밑에 EM이 풀리면서 요 안에 달린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서 얘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 초기화로 뭐 할 거냐? 초기화로 뭐 할 거냐면, 이 작업들을 하는 거죠. 모든 실린더를 후진, 모터 정지, 램프 소등.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할 건데, 모든 릴레이를 꺼줄 거예요. 동작 중인 프로그램을 전부 꺼줄 거예요. 릴레이, 메모리가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메모리를 꺼줄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에 저장된 값들도 전부 꺼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카운터에 지금 원래 가장 초기화하면 0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뭐 하나, 두 개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제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으면은 잘 풀이했을 때, 다음에 하나만 더 돌고 세 개가 채워져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0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연속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 달아줘야 되느냐? 그냥 이 초기화 버튼. 자, 여기 테스트 동작은 굳이 안 달아도 되는데 그냥 달아볼게요. 비접점 초기화 버튼을 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았을 때 얘 눌렀을 때는 P1으로 점프를 하니까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 프로그램을 끄지 않는데 EM을 다시 풀어주게 되면은 그때서야 요 점프가 풀리면서 그때 이 테스트 동작 프로그램을 꺼주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여기만 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다 다세요. 여기 다 달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실린더에다 달아요. 2번 실린더에다 후진. 자, 다른 실린더들은 자동으로 자동 복귀가 되는데 공급 실린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후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진하라는 명령어를 줘야 된다. A 접점으로 주셔야 되고요. A 접점으로. 그 다음에 카운터에다가도 초기화라는 명령어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초기화 신호가 들어오면 얘를 리셋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일단 EM을 풀더라도 얘가 자기유지가 돼 있어서 초기화라는 명령어가 살아있어요. 그럼 얘를 계속 프로그램을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PBB1을 눌러도 얘가 동작이 되지 않아요. 동작이 되지 않아서 얘를 끊어주는 신호가 필요해. 얘를 끊어주는 신호. 언제쯤 끊어주면 될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스타팅 신호,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신호를 B접점으로 달아서 이 버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누르게 되면 얘네가 끊어질 것이다. 초기화가 끊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고, 아니면 이런 동작 없이 그냥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여기 뭐 타이머를 하나 달아서 초기화가 되고 한 3초 정도 후에 셀프로 자기 유지를 끊어주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다음 동작을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쓰기를 하고 있어요. 쓰기를 하고 있고, 자, 테스트기가 있는데, 자, 게시를 켜고, 자, PBC를 눌러볼게요. 자, 돌아가고 있는데, 얘는 보기에는 뭐 없어요. 자, 컨베이어 타고 갈 때 내가 누를게요. 누르게 되면은, 눌렀을 때 빨간불 깜빡깜빡 하고요. 풀게 되면은, 그냥 꺼지는 거예요. 꺼진 거예요. 이게 초기화가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녹색불 켜있죠? 녹색불이 켜있는 건 이제 매거진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돌려볼게요. 푸시 버튼 1 눌러볼게요. 누르고 해제를 하면은 이건 테스트 동작 한 건데 그냥 누르고 해제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단속과 연속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닫다가 누르면 해제하고 해제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테스트 뭐 할 거냐면 공구 실린더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제가 정지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재료를 하나 넣고 자, 눌렀어요. 자, 공구 실린더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눌렀는데 자, 얘를 해제하면은 얘가 뒤로 가야 돼요. 해제하면 뒤로 갔죠?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카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운터는 0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자, 표시키고 자, 카운터를 켰어요.
지금 여기 0이 카운트 숫자예요. 동작을 안 하네요. 걷다가 저기야. 소리 누르고, 자, 동작을 하고 있는데,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제가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얘가 초기화가 되나 봅시다. 자,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올라갔어요. 이때 이제 리셋을 눌렀고,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해제를 했을 때, 얘를 한 번 더 눌러서 해제가 됐을 때, 얘가 0이 되나 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0으로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